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전원주택을 처음 알아볼 때 경기도 용인 양지 쪽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냐면은 용인시 초인구 양지면 정도면 서울 시내와도 멀지 않고 시내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반면 양지면 자체는 자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좀 알아봤었는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쿨하게 포기를 했죠. 그렇게 쿨하게 포기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으로 왔는데요. 현재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싼 용인집을 사지 못해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최면 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용인시 처인구에 멋진 전원주택이 나와 있길래 한번 여러분과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드뷰를 보면서 어떤 마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영동 고속도로가 북측에 보입니다. 용인IC 있고 용인IC 남쪽에 처인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인구 자체는 용인IC 남북으로 걸쳐 있는데 처인구 시내가 남쪽에 있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은 경매물건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동네 잘 모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은화삼 골프장이 있네요. 뭐 저는 또 골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골프장이 어떤 골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 여기 있는데 골프장이 굉장히 가깝죠. 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가까우면은 가끔 골프장에서 공 넘어오나요? 혹시 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혹은 골프장 옆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댓글 부탁드리고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타운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집들을 보시면은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단조롭지 않아요. 가끔 타운하우스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집들이 다 똑같이 져서 너무 재미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렇게 재미없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집들이 다 개성이 넘치고 토지가 다 분양되었는지 분양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지 않고 비어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집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제가 마을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연식이 좀 있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새로 지어진 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집들이 다 개성이 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포장된 도로를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 오수가 모두 다 매설되어 있는 도로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용인시 처인구 도시가스까지 좋네요. 자, 이제 경매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주차장은 옆집 주차장이고요. 이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길에서 경매물건 전원주택에 옆면이 보입니다. 옆면.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지금 집의 옆면이고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은 남동향이죠. 이 집은 남동향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 집의 주차장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안에 차가 한 대 있죠.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차를 좀 더 밀어 넣으면은 어쩌면 차가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를 여기다 하고 그 옆에 여기 계단이 있거든요. 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장 본 거를 박스에 담아서 항상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집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자, 마당 안쪽 사진은 이제 미쓰구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촌 구독자분들께는 미쓰구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집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가 계단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전원주택 마당과 전원주택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 보면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 위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주차장 위가 됩니다. 자, 이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바닥에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현무암 판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석 길을 따라서 집 앞으로 오면은
이렇게 목재 데크가 있고 집 앞에 현관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마당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잔디,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큰 나무들 어떤 그런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께서 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집 앞에 현관의 모습인데요. 현관 앞에 이쪽에 목재 데크 있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현관 바로 앞에는 석재 데크가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까지 갖다 놓은 게 참 평화롭고 좋아 보입니다.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연식도 좀 있어 보여요. 이 집이 언제 지어진 집일까요? 사용 승인이 2004년, 이제 20년 된 집입니다. 연식은 좀 있네요. 목조주택으로 외부 마감은 시멘트 사이딩이고요. 지붕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이네요.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 외부는 시멘트 사이딩,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요 이제 시멘트 사이딩 같은 경우는 외단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춥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스팔트 싱글은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리얼 징크는 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 아스팔트 싱글은 제가 책에서 보니까 한 수명을 30년 잡더라고요. 이 집이 20년 된 집이니까 10년 후에는 아마 요 지붕 마감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 샤시가 어느 정도 두께의 샤시인지는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2004년에 시공을 한 샤시이기 때문에 요즘 쓰는 샤시들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두께감도 좀 얇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집은 겨울에 좀 추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좀 약해도 안에 벽난로 띄면은 집이 후끈후끈합니다. 자, 집에서 여기 왼편에 서서 만약에 집의 앞쪽을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남동 쪽이에요.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고 경매물건 앞쪽으로 집이 하나 더 있고 요 나무숲을 넘어서면은 골프장이 있는 거죠. 집 앞에 이렇게 큰 집이 있어서 다소 전망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 경기도 용인시면은 뭐 당연히 집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마당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이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시초나 왜 남의 집 들어가는 것까지 신경 써? 이 경매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현재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이렇게 계단을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디딤석을 받고 현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집은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우측에 계단 보이죠? 그게 이 계단이에요. 이 계단으로 가면은 앞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물건으로 올라오는 이 계단은 이 집 혼자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집과 같이 쓰는 계단이에요. 경매물건은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만 이 앞집은 항상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집 마당 한번 보고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튼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앞집 사는 분은 무릎이 더 튼튼하셔야겠죠.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1층인데요. 자, 데크 있고요. 여기 석재 데크 있는 포치를 지나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1층의 면적이 약 49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1층에 방이 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거의 50평인데 방이 하나면 거실과 요 주방 식당의 크기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과 식당이 모두 남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참 좋아 보이네요. 1층에 여기 화장실, 공용 화장실 하나, 안방에 화장실 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안방의 드레스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이 보이고 요 뒤쪽에도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이 후면 데크 공간이고요. 여기 다용도실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네요. 2층으로 올라오면요. 2층의 면적은 대략 24평 정도 되는데 자, 여기 가족실 있고 이쪽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 거의 방이 3개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 공간은 1층의 거실이 청고가 높은 공간입니다.
집이 참 멋지고 좋네요. 웅장하고요. 다만 연식이 좀 있다라는 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매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감정가가 무려 10억. 와, 비싸네요. 10억. 비쌉니다. 현재 신건으로 최저가도 10억. 와, 무지막지한 가격이네요. 확실히 경기도 용인 비쌉니다. 토지 면적이 248평, 건물은 89평인데 이게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된 거예요. 주차장 빼면은 집은 74평 정도 됩니다. 집도 무지막지하게 큰 집이에요. 우선 10억이라는 가격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한번 주변에 이 단지 내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 경매물건의 남서쪽으로 여기 2023년 10월 달에 거래가 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땅이 193평, 경매물건보다 한 40평 작습니다. 건물은 58평인데 이게 12억 9천만 원에 작년에 거래가 됐대요. 바로 이 집인데요. 이 집은 경매물건보다 훨씬 더 새 집이네요. 그런데 요즘에 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를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은 거래 신고도 하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더라고요. 아무튼 이 집이 경매물건보다 훨씬 새 집이긴 한데 12억 9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 됐으니까 경매물건 10억 감정이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죠. 경매물건 북동쪽으로도 여기 보니까 2022년 11월 달에 토지 177평, 건물 68평인데 이게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 집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2015년도에 지은 집이고 집이 삐까뻔쩍합니다. 이 집이 6억 8천이면 경매물건 10억은 좀 비싸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이렇게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빨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의 전입일은 2016년이에요. 2016년. 근데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날짜상 요 빨강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매 과정을 통해서 배당되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비고란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자, 임차인으로 등재된 빨강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라면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현재 10억은 다소 비싸 보이니까 만약에 유찰된다면 3회차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회차가 되면 최저가가 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2015년에 이 집을 매매로 구입을 했는데 당시 신고된 거래 가격이 등기상에 의하면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실거래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경매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 용인에 있는 10억짜리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